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30년째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20대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했어야 할 저희 가족이 저로 인해 그리고 남편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어요.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답답함에 어디에든 털어놓고 싶어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합석하자고 헌팅이 들어왔고 그곳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젊은 남녀들이 같이 술을 먹고 마음이 맞다 보니 제각각 짝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고 저와 남편도 눈이 맞아 그날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저와 남편의 불행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갑자기 생긴 아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남편에게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연락을 했는데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다행히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선 생명을 책임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면서 저희를 축하해줬습니다. 쪽팔려서 차마 술김에 처음 만나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했다고 말도 못하고 저희는 사이좋은 연인인 척 부부인 척 했지요. 아이가 생긴 후 배가 부르기 전 결혼식을 마치고자 서둘러서 진행하는 바람에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시간도 없는 채로 결혼을 한 터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이가 서먹서먹했습니다. 정말 아이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저희 부부도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딸에게 좋은 엄마이자 아빠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고 저 또한 홀몸이 아니었던지라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집에서 작게나마 부업이라도 해서 식비라도 충당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살맛대고 살면서 지내다 보니 없던 감정도 생기더라고요. 매일 피곤해 지쳐서 들어온 남편은 그 시대 남성들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빨래 한 번이라도 개주려고 했었고요. 주말에는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면서 애도 봐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흔히 겪는다는 육아 우울증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점들에서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딸은 어느새 4살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육아에 어느 정도 능숙해져서 서로에게 맡겨도 큰 무리 없이 보살필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이 많이 다정했던 탓일까요?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힘들어하는 것 모두 도와주는 남편을 보니 그게 권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저는 밤마다 놀러 다녔어요. 딸을 키우느라 보낸 시간이 제겐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제 청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를 떠맡기고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미혼녀인 척하면서요. 이건 사실 변명이지만 그때 저는 어디를 가든 누구 엄마라고 불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겐 버젓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는 남편을 만난 것처럼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도 친구들이랑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잘생긴 남자들 무리가 와서는 같이 술을 먹지 않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였는데 저희와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 제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가 얼굴만 봐도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잘생겼었습니다. 혹하게 돼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매일 연락하고 밤마다 만나러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싸우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는 제게 정신 차리라고 애원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남편이 그냥 걸림돌로만 느껴졌어요. 괜히 그날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제 인생이 이만큼이나 꼬였다고 원망하면서요. 확 이혼해버리고 그 남자랑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이라 남편을 피해서 화장실에 들어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제게 정말 상스러운 욕을 한가득 퍼붓더라고요. 놀래서 누구신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만나던 그 남자의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남자가 미혼이라고 하길래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건데 알고 보니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더군요. 고소하겠다는 둥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너는 편하게 두 발 쭉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협박하는 여자에게 죄송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싹싹 빌고 있었는데 남편이 밖에서 누구랑 통화하냐고 묻는 소리가 났고
그 여자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가 차서 코웃음을 치면서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진 모르겠지만 두고 보자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라고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무서워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집을 알 리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알게 돼서 찾아와서 남편이 알게 될까봐 정말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지냈죠. 그 남자와는 그 후 당연히 연락을 끊고 지냈고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던 그 여자는 예상외로 오랜 시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쉰 것도 잠시였어요.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집에서 그날도 집안일을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벌써 왔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제게 서류 하나를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라고면서 소리를 질렀고 영문을 모르던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악을 썼습니다. 서류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눈으로 직접 보라길래 주워서 서류를 꺼내보니 서류 봉투 안에는 제가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사진과 그 외에도 연인 관계로 보이는 사진과 같이 그 남자와 남자의 배우자로 보이는 아내의 웨딩 사진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척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있다는 건 그 남자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짐작도 가지 않았죠. 서류는 익명으로 온 듯했고 보나마나 그 여자가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정리한 지 오래됐다고, 잠시 내가 미쳐서 그랬던 것 같다고, 외로워서 그랬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딸을 데리고 나가서는 한 달 정도를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연락해보니 시부모님 댁에서 딸이랑 같이 있다고 했고요. 다행히 시부모님한테는 아직 알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매일매일 연락을 했지만 나중엔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괜히 가만히 진정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달달 볶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 달 뒤 남편이 집으로 딸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딸과 남편에게 헌신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여서 출근시키려고 노력했고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자기관리도 꾸준히 하면서 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 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예전과는 달리 제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저를 사람 보듯이 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단 한마디라도 말을 섞으면 다행이었고 제가 차려준 밥은 딸과 함께가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없는 날이나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제가 밥을 차려줘도 시켜 먹거나 나가서 늦게 들어오곤 했지요. 나름대로 속죄의 의미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남편에게는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던 거겠죠. 그래서 단 한마디의 불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된 딸만큼은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남편이 딸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할 때마다 딸은 되려 저를 감싸주면서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엄마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면서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를 쳐다보고 한숨을 푹 쉬고 어른들 일이니까 껴들지 말라고 딸을 나무랐고 그럴수록 딸은 저를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딸은 시간이 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딸은 분가를 하게 되었고 집에는 결국 남편과 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둘이 남게 되니 정말 그때부터는 남남처럼 살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따로 방을 쓴 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고 딸이 나가니 같이 밥 먹을 일도 얘기를 나눌 일도 없었습니다. 가끔 딸이랑 사이가 오면 그때서야 부부인 척은 조금이나마 해줬고요. 그래도 저는 제 죄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맥주라도 한잔하고 싶다면서 가도 되냐고 했고 저는 언제든 오라고 했죠. 딸이 이미 어느 정도 술이 취한 상태로 손에 맥주를 들고 집에 들어왔고 그런 딸과 같이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얘기하기를 혹시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 엄마? 라고 얘기했고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딸에게 그래도 엄마는 우리 딸만 괜찮으면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딸이 많이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서 남편도 저도 지금껏 참아왔던 거였으니까요.
딸은 그 말을 듣더니 정말 오랫동안 제 앞에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울었어요. 그런 딸을 달래고 방에서 재웠습니다. 자위한테는 전화해서 딸이 많이 힘들었는지 저희 집에서 잠들었다고 얘기를 해줬고 자위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딸이 일어나서는 저한테 같이 쇼핑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오랜만에 예쁜 옷 한 벌 사주겠다고요. 한사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또 사주겠냐면서 하도 보채서 딸이랑 같이 팔짱 끼고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니 기분도 너무 좋고 해서 오랜만에 많이 웃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그렇게 구경도 하고 예쁜 옷도 사고 돌아다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쉰다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익숙한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팔짱을 끼고 하하 오호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결혼 초반에 제가 봤던 웃음을 지으면서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딸은 놀래서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차마 딸이 볼까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집에 돌아가자고 얘기했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제가 진정한 걸 보고 딸이 돌아가고 나니 혼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속죄한다고 그 긴 시간을 투명인간처럼 살면서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무슨 소용이었나 싶고 남편의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딸이 결혼하고 난 후로는 외박이 잦았고 어차피 어딜 나가던 외박을 하던 저한테 딱히 연락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냥 외박하는구나, 친구랑 술 마시고 자는 거겠지 하고 말았었는데 혹시나 했던 의심이 확신이 되고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 그 여자랑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경찰서였습니다.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혼자 경찰서에 가는 건 겁이 나서 딸한테도 전화해서 같이 갔는데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주변에는 젊은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과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다들 엉엉 울면서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말리고 있었고요. 딸이 남편한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보라면서 얘기하는데 남편은 입을 조개처럼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조사하던 경찰관이 말해준 전말은 이랬습니다. 현재 남편분은 유력한 용의자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남편분 말에 따르면 남편이 어젯밤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여자가 약을 과다 복용을 하게 되었고 고혈압이 있던 여자가 쇼크가 왔고 남편이 깜짝 놀라 119에 신고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얘기가 끝나고 나니 주변에 있던 세 사람이 자기 아내가 그럴 리 없다면서 분명 타살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관이 그 얘기를 해주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에게 딸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금껏 바람 피운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거 다 알았어도 차마 엄마가 불쌍해서 참고 살았는데 이 지경까지 왔어야 했어? 어디까지 끝을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야?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라고 딸이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듣던 남편은 네 엄마가 바람만 안 폈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에 딸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차마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너네 엄마가 너 어릴 때 이미 유부남이랑 바람 폈었다고. 그거에 비하면 나 정도는 양반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 엄마가 바람만 안 폈어도 나도 바람 피울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지금껏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 어깨를 딸이 흔들면서 엄마 아니지? 아빠가 오해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기가 차서 자긴 모르겠다면서 경찰서를 나갔고 저도 딸을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자기도 알아야겠으니까 설명해달라고 얘기하기에 차 안에서 그동안의 얘기를 설명했지요. 제가 죄인처럼 살았던 이유를요. 한참을 말없이 있던 딸은 차 밖으로 나가서 사위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이끌고 딸의 집으로 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와 제게 내밀었는데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자기가 뭐라 해줄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는데 둘이 이혼하게 되면 엄마 혼자 당장 돈도 없을 것 같아서 주는 거라고 보태서 쓰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자기도 누가 맞고 틀리고 판단할 생각이 안 들어서 누구 편도 못 들어주겠다면서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가지고 가라면서 가방에 밀어 넣어줘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제 경찰서에서 나오고 나면 얼굴 마주하기도 힘들 것 같아 짐을 싸서 작은 원룸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이틀 정도 후 조사 후 경찰서에서 풀려났다고 사위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위는 저 혼자 있느라 몸 상할까봐 걱정된다며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시락도 싸다 주고 저랑 수다도 떨고 가고는 합니다. 사위 말로는 이미 30년 전 일을 아직도 속에 품고 안 갚음하려는 남편이 너무 속이 좁은 거라며 저보고 죄인처럼 굴지 말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위는 줄기차게 오는데 딸은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저랑 남편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요. 솔직히 연락이 와서 만나더라도 어떤 얼굴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없으니 조만간 만나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야겠죠. 60의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납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라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미치겠네요. 결국에는 이혼을 하든 서로 화해를 하든 결판이 나기는 하겠지만요. 부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끄러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